오늘 새벽 카리브해가 조용히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아직 전쟁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수장,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호련히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종을 넘어 국제 정세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의 정적을 깨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격적인 타격을 감행했으며 불과 몇 시간 뒤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가 생포되어 국외로 이송되었다는 믿기 힘든 발표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빠르게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되었기에 수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건은 한 주권 국가에 대한 침공이었을까요? 아니면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체포 작전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역사가 판단할 몫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결코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베네수엘라는 국제사회에 보이지 않는 전쟁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를 더 이상 합법적인 국가 원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마약 밀매 및 테러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조장해온 인물로 규정하며 그의 이름 앞에 엄청난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무려 5천만 달러. 이 막대한 현상금은 마두로가 더 이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넘어선 수배자 신분으로 전락했음을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지위는 국제정치의 복잡한 언어에서 벗어나 범죄자의 언어로 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주권국가의 수장이 범죄 혐의로 타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1월 3일 새벽 카라카스의 밤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무렵 도시 곳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음이 연쇄적으로 들려왔고 수도 카라카스의 주요 지역들은 순식간에 정전에 빠져 암흑 속으로 잠겼습니다. 갑작스러운 혼란에 잠에서 깬 시민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집안에서 숨을 죽이며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 지상의 혼란과는 별개로 베네수엘라 상공과 카리브해 심해에서는 이미 정교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다른 작전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먼저 진입 경로를 열어주었는지, 누가 먼저 감시망의 눈을 가렸는지, 그리고 왜 베네수엘라 군부로부터 큰 저항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작전 직후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는지, 이 모든 의문점들은 이번 작전의 복잡성과 배후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선 고도로 계산된 심리전과 정보전이 결합된 작전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몇 시간 뒤 전 세계의 언론을 통해 모든 분위기는 단 하나의 강력한 문장으로 집약되어 전파되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를 생포하여 국외로 이송 중이다. 이 발표는 통상적인 전쟁 상황에서 접하는 전투보고나 사상자 집계가 아니었습니다. 작전의 결과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공개된 것은 다름 아닌 주권, 국가 대통령의 신병 확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마치 전쟁이 이미 종결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곡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 발표에 대해 즉각적으로 강력히 반박하며 마두로 부부의 생존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가 의미하는 바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싸움의 중심은 더 이상 총과 미사일이 난무하는 전장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사진, 영상, 그리고 공식 성명이라는 미디어 공간으로 옮겨갔습니다. 진실은 이제 실제 전장에서의 승패가 아니라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이미지를 제시하고 여론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다퉈지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전쟁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현대 국제 분쟁이 단순한 물리적 충돌을 넘어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군사 뉴스를 넘어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가진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부터입니다. 첫째, 어떻게 미국 정보기관과 특수부대가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머무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기습적으로 침투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최고 수준의 정보력과 은밀한 침투 능력을 시사하며 베네수엘라 내부의 정보망에 대한 깊은 접근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둘째, 작전 직후부터 베네수엘라 군부의 방관 혹은 사실상의 묵인이라는 이야기가 왜 동시에 흘러나오기 시작했을까요? 이는 베네수엘라 군부 내부의 마두로 정권에 대한 불만이 깊었거나 심지어 외부 세력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까지 제기합니다. 군의 저항 없는 체포는 작전의 성공 요인이자 동시에 가장 큰 의문점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셋째, 마약 단속이라는 명분이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직접 겨냥하고 정권의 심장부로 이어지는 작전의 핵심 목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는 국제법적 정당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명분이 국가 원수 체포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질문들에는 아직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답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번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번 작전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두고 즉각적인 논쟁이 터져나왔습니다. 과연 이번 작전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선전포고 없는 전쟁 행위인가? 아니면 마약 카르텔 수장으로 지목된 범죄자에 대한 법 집행인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러한 전격적인 군사 행동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 정치권과 법조계, 학계를 중심으로 격렬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마두로가 국제범죄 조직의 수괴이며 따라서 그의 체포는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독재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 혹은 범죄 소탕의 일환으로 이번 작전을 옹호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이번 작전을 주권, 국가의 내정에 대한 명백한 무력 개입이자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합니다. 그들은 민주적 절차와 국제법적 원칙을 무시한 위험한 선례라고 경고합니다. 이 논쟁이 위험한 이유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향후 국제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하나의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국가의 최고 원수가 다른 국가에 의해 손쉽게 체포 대상으로 규정되어 제거될 수 있다면 국제 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국가원수라는 지위에서 순식간에 범죄자로 낙인 찍어 체포 대상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러한 판단의 기준과 허용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이는 향후 다른 독재 정권이나 미국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국가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란과 분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기묘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점은 작전의 엄청난 속도입니다. 도시가 깊은 잠에 빠져있던 새벽 시간, 단 몇 시간 동안의 짧고 강렬한 혼란. 그리고 그 혼란이 채가 시기도 전에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놀라운 발표.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났기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날 밤 카라카스의 대통령 공문은 과연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 부서지고 침탈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부의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열렸던 것일까요? 이 질문은 이번 작전의 배후와 내부 조력자의 존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단순한 외부 침공 이상의 복잡한 음모론을 낳고 있습니다. 작전의 성공이 외부의 정교한 계획뿐 아니라 내부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마두로 부부 생포 작전은 결코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국제사회에 미칠 장기적인 파장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사라진 자리는 언제나 거대한 정치적 공백을 남기기 마련이며 그 공백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권력 투쟁과 욕망의 충돌을 불러일으킵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살아남은 권력자들, 군부 내 잔존 세력, 야권 지도자들, 그리고 빈곤과 혼란에 지쳐 거리로 나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격렬한 권력 다툼이 벌어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번 작전을 마두로의 폭정으로부터 베네수엘라를 해방시킨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할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이를 국가 주권을 유린한 명백한 납치이자 침략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난할 것입니다.
이렇듯 상반된 시각과 평가 속에서 베네수엘라는 더욱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한순간 국제 정치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더 이상 전쟁의 목표물이 아닌 단순히 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중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리와 정당성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이는 국제법적,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전격적인 작전은 과연 국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주권 국가의 존엄성과 국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주권의 붕괴를 초래한 사건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이들이 불안한 시선으로 던지는 또 하나의 질문.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국제 정세의 판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다음 차례로 미국의 표적이 될 국가는 혹은 지도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뉴스 속보를 넘어 미래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 질서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순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